리듬을 하나 둘 어깨 돌리지 말고 스트레이트 훅으로 여기 손 모양 바꾸지 말고 안녕하십니까. 복싱 알려주는 인사이드 코리아 김간자입니다. 오랜만에 인사드립니다. 영상을 좀 자주 올려야 되는데 일도 많았고 좀 최근에 구독자 좀 많이 늘어서 좀 부끄럽습니다. 좀 부담이 되더라고요. 약간 사람이 자꾸 저희는 고품격 정통 복싱 채널이거든요. 운동만 하는 채널이에요. 심지어 뮤직복싱 이런 것도 아니에요. 그냥 오로지 원펀치 완타치 어떻게 하면 잘하는가 이런 걸 하는 채널인데 몸개그 채널인 줄 알고 구독하신 분 짠해서 구독하신 분 좀 여러분들께서 개콘 하청 아니냐 잘 웃었다 이런 말씀을 해주시니까 너무 좋아하시니까 저도 좋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좀 개그 욕심을 좀 내야 되나 이런 생각도 좀 들고 그러다 보니까 아까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저희는 고품격 정통 복싱 방송을 지향합니다. 그래서 그 중심을 좀 잡는다고 컨텐츠를 좀 뭐하지 좀 고민하는 시간이 좀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초심을 잃지 않고 정통 복싱의 길을 저희는 걸어갈 겁니다. 무슨 얘기하고 있어 지금? 자, 그래서 오늘도 재밌게 그리고 쉽게 함께 운동해 볼 건데요. 이것도 저희 체육관에서 하고 있는 겁니다. 이름하여 제가 만든 건데 공격형 가드, 기존의 가드에서 약간만 방법과 개념을 삐뚤어 가지고 공격과 방어를 함께 할 수 있는 공격 일체형 방어 가드 형태를 알려드릴 겁니다. 제가 이 가드를 만들게 된 계기는 메이웨더였어요. 메이웨더를 제가 원래 별로 좀 이렇게 안 좋아했습니다. 저는 화끈하게 붙는 스타일 있잖아요. 마르티네즈 좋아합니다. 그러고 마이다나 이런 미구엘 코토, 전사의 심장을 가진 뼈가 부러지고 피가 좀 나도 절대 물러서지 않는 그런 뜨거운 심장을 가진 복서들을 좋아하는데 메이웨더는 좀 그런 쪽은 아니죠. 프리티 보이잖아요. 그래서 좀 별로 안 좋아했는데 이게 타격할 때 특유의 제스처가 있는데 그게 굉장히 인상적이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보고 좀 고민을 하고 좀 연구를 하고 해가지고 좀 메이웨더의 스타일을 좀 가드에 좀 접목시켜가지고 좀 훈련 과정에 편성을 했더니 실제로 체육관에서나 시합할 때도 굉장히 좀 좋은 이렇게 효과를 봤던 가드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메이웨더 기술 분석도 좀 있으니까요. 끝까지 봐주시고요. 좋아요, 구독하시고 한번 같이 시작해 보겠습니다. 각자 다니시는 체육관에서 처음 지도자분께 배운 어떤 기본 자세가 있을 겁니다. 보폭을 펼치고 다리를 내고 앞발 틀어놓고 뒷발 뒤꿈치 들고 그리고 가드를 턱 밑이나 눈 위에까지 이렇게 들어 올린다. 보통 이런 자세를 처음 배우시게 되죠. 근데 오늘 하는 공격형 가드는 이 보통 11자로 이렇게 들어 올린 이 가드 있잖아요. 이 가드를 딱 겨드랑이 쭉 팔꿈치 붙인 상태에서 그대로 이런 식으로 바깥쪽으로 좀 틀어주는 좀 손바닥을 상대방한테 보여주는 듯한 형태를 취할 겁니다. 딱 이거 하나만 기억하시면 오늘 공격형 가드의 기본 준비는 다 됐습니다. 복싱에서 펀치가 나가는 단계를 3단계로 나누어서 한번 이해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처음에 이렇게 가드를 올리고 기본 준비 자세에 취한 거 말 그대로 이게 준비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이 준비 과정 이 첫 번째고요. 그 다음 손이 이렇게 틀어진 오늘 제가 하라고 이렇게 알려드린 이 손을 약간 틀어주는 이 가드 형태는 조준이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준비 자세에서 상대방의 빈틈을 향해서 조준, 그리고 발사 이렇게 3단계 준비, 조준, 발사 단계를 거쳐서 메이웨더는 펀치를 던지게 됩니다. 메이웨더의 복싱 강의 영상입니다. 목표를 타격할 때 항상 주먹이 가로로 찍히는 모습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느린 영상으로 메이웨더가 펀치를 어떻게 내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1자 가드에서 전완근을 비틀며 가로로 타격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잽도 마찬가지로 타격을 하고요. 더블 잽의 경우 한 번 잡힌 가로 주먹을 2번, 트리플은 그대로 하나, 둘, 셋 던져줍니다. 더 느리게 돌려보면 펀치를 던지기 전 준비, 조준, 발사를
하는 걸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 메이웨더가 펀치를 던지는 이 단계, 앞서 영상에서 보신 것처럼 라이트 스트레이트든 잽이든 잽 연타든 나갈 때는 항상 손이 이런 형태에서 나가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연습을 할 때 애초에 얘를 좀 틀어놓고 그대로 이렇게 내어주는 연습을 하는 거죠. 자, 이렇게 겨드랑이를 잘 접으시고 이렇게 손바닥을 보여주는 이 형태를 취하게 되면 어떤 장점이 있냐면 스트레이트를 굉장히 깔끔하게 던질 수 있게 됩니다. 이렇게 준비된 상태에서 이 팔이 그대로 말 그대로 어떤 움직임, 궤적의 변형 없이 그대로 직선으로 이대로 나갈 수 있기 때문에 몸에 회전만 싹 걸어주게 되면 그대로 직선으로 나가게 됩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 그 초보자분들은 한 번씩 이런 경험 있으실 거예요. 내가 분명히 스트레이트를 내는데 좀 이렇게 훅 비슷하게 공격이 나간다. 그걸 이제 관장님이 또 지적을 해주시고 그런 경험이 있을 텐데 그런 문제가 생기는 이유는 보통 초보자분들은 이게 겨드랑이 좁는 게 잘 안 되죠. 그래서 좀 이렇게 살짝 떠 있는 궤적에서 손이 또 11자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 보면 이제 이 모양을 만들기 위해서 손목을 돌리는데 팔꿈치 어깨가 바깥으로 돌게 돼요. 그래서 내가 분명히 스트레이트를 내려고 이렇게 손을 뻗지만 실제로 나가는 공격의 궤적은 좀 훅에 가까운 형태로 나가기 때문에 스트레이트가 가질 수 있는 장점, 상대의 최단거리를 그대로 점하고 상대 가운데 빈틈을 찔러 넣고 그리고 사람의 시야가 포착하기 힘든 각도로 공격을 하고 그런 이점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손을 이렇게 살짝 해놓은 상태에서 겨드랑이를 이렇게 바짝 조고 몸에 팔꿈치를 얹어놓고 몸 회전에 맞춰서 그대로 팔만 앞으로 뻗어주게 되면 이 스트레이트가 나가는 길을 좀 반강제적으로 정확하게 익힐 수 있게 되고요. 이 길이 완전히 익숙하게 익혀지고 나면 나중에 이렇게 좀 편하게 해도 상관없습니다. 내가 몸이 익어있기 때문에 나갈 때 손을 틀더라도 바깥으로 돌지 않고 그대로 몸 안쪽으로 찔러 넣는 잽이든 스트레이트든 찔러 넣는 이런 기술을 구현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손을 약간 이렇게 손바닥을 보여주는 형태를 취하는 것만으로도 스트레이트의 궤적이 굉장히 깔끔해집니다. 메이웨더가 마르케즈를 상대로 심리전을 걸고 있습니다. 시합 도중 갑자기 이빨을 보이면서 슬슬 웃기 시작하는 메이웨더. 사실은 다른 노림수가 있는데요. 그건 바로 아래로 내려가 있는 왼손입니다. 왼손으로 이미 마르케즈의 배를 조준하고 있고요. 이를 숨기기 위해서 얼굴은 웃고 있습니다. 웃는 얼굴로 방심을 유도하고 얼굴 쪽으로 살짝 페인트 준 다음에 명치를 찍어주고 있습니다. 엄청 영리한데 얄밉네요. 메이웨더의 시그니처 기술인 스웨이백 훅 카운터입니다. 상대의 펀치를 유도하고 스웨이백으로 공간을 만듭니다. 좀 더 자세히 보면 스웨이백과 동시에 오른손의 조준을 끝냅니다. 메이웨더가 샌드백 연타를 아주 깔끔하게 치고 있습니다. 타격을 할 각을 정확하게 잡아놓고 최소한의 몸 움직임으로 주먹을 직선으로 뻗어내고 있습니다. 메이웨더의 스트레이트 연타 연습 방법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초보자분들이라면 우선 몸의 회전의 리듬을 익히셔야 됩니다. 회전을 탄력적으로 사용할 수 있게 되면 그대로 앞으로 팔을 뻗어주기만 하면 됩니다. 어깨 돌리지 말고 자, 그리고 또 하나의 장점이 이렇게 겨드랑이가 딱 잘 쪼은 상태에서 손을 이렇게 싹 돌리잖아요. 손목을 이렇게 돌려보시면 이쪽에 이 근육 있죠. 이 근육이 팽팽해집니다. 그리고 이 바깥쪽 삼두랑 이쪽까지 그 근육의 길이가 쫙 당기면서 이제 탱탱하게 이 감각이 느껴집니다. 여기서 진짜 활을 쫙 당겼을 때 팽팽하게 준비 발사하잖아요. 그것처럼 얘를 쫙 쪼아 놓은 상태에서 이쪽에 전완근이 이렇게 팽팽하게 준비가 되면 펀치를 나갈 때도 바로바로 이렇게 던지기가 좋고 말 그대로 전완근을 던진다는 개념으로 펀치를 내는데 이 전완근의 감각, 팔의 감각이 그냥 11자랑 이렇게 손바닥을 약간 틀어준 상태랑 좀 확연하게 다르게 됩니다. 겨드랑이 쪼으시고 팔꿈치 몸에 올려놓고 손을 약간 이렇게 해놓으시면 전완근으로 팔의 감각을 좀 예민하게 느끼는데 훨씬 도움이 됩니다. 자, 그리고 손을 이렇게 했을 때 공격의 이점, 세 번째 공격의 이점이 있습니다. 자, 이 상태에서 제가 스트레이트를 던질까요? 훅을 던질까요? 손이 이렇게 돼 있다면 상대는 내가 스트레이트를 던질지 훅을 던질지 알 수 없게 돼 있습니다. 자, 상대가 멀리 있습니다. 이걸 몸을 회전하면서 그대로 앞으로 던져서 스트레이트를 내주면 돼요. 자, 그러고 이 상태에서 상대가 멀리 있다가 잽을 피해서 파고들었다. 그러면
그대로 돌리면 훅이 돼버리죠. 자, 이 상태에서는 스트레이트든 훅이든 내가 주먹의 손목의 각도 변화 없이 바로바로 골라 쓸 수 있기 때문에 상대방이 나의 이런 손 모양만 보고 이게 스트레이트가 나온다, 훅이 나온다 이렇게 판단할 수가 없고, 또 나는 상대와의 나와의 거리에 따라서 스트레이트든 훅이든 입맛대로 골라 쓰면 되기 때문에 손바닥을 약간 보여줌으로써 이렇게 조준의 단계의 주먹을 딱 미리 만들어 놓는 것만으로도 공격 템포를 한 템포 빠르게 만들고 상대가 예측할 수 없게끔 만드는 데 도움이 됩니다. 메이웨더가 스스로 코너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뭘 노리는 걸까요? 코너로 들어간 메이웨더는 상대를 끌어들이고 앞손을 조준합니다. 마르케즈는 이 손 모양을 보고 잽이 나올 거라고 판단합니다. 잽과 오른손 컷을 준비하면서 메이웨더에게 접근을 하는데요. 메이웨더는 비어있는 관자놀이에 훅을 긁습니다. 주먹 모양만 보고 함부로 진입했다가 큰일 날 뻔했네요. 자, 그래서 공격에서는 이렇게 세 가지 스트레이트의 궤적을 깔끔하게 만들어주는 거, 그리고 두 번째, 전완근은 팔의 감각을 예민하게 해서 공격을 조금 더 민첩하게 던질 수 있게 만들어주는 거,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상대방이 내가 어떤 공격을 할지 이렇게 파악하기 힘들게 만들고, 그리고 상대와 나의 거리에 따라서 스트레이트나 훅, 내가 내 편한 대로 골라 쓰기 좋다는 거, 이 세 가지 공격의 장점이 있습니다. 손을 이렇게 틀기만 해도 여러분의 공격력은 한층 올라가게 되는 거죠. 자, 지금까지 공격 이야기를 했는데 이렇게 손을 해주는 형태는 공격뿐 아니고 방어에서도 굉장히 큰 힘을 발휘하게 됩니다. 자, 보통 11자 가드, 요까지는 괜찮아요. 요까지는 주먹을 잘 쥐고 이렇게 만들어서 리듬을 하나, 둘, 하나, 둘, 하나, 둘, 하나, 둘, 하나, 둘, 퉁, 퉁, 퉁. 어깨 돌리지 말고 스트레이트에서 훅으로 여기서 손 모양을 바꾸지 말고 뻗으면 스트레이트, 돌리면 훅. 잽, 잽. One, two, one, cross, hook, hook. Body, body. 잽. One, cross, one, body. 왜다 할 때 멋있던데. 자세 잡고. 자세 잡고 이렇게 다 이렇게 쭉. 손바닥에 대고. 이렇게 탁 했을 때 이게 이렇게 흐른단 말이에요. 이거를 이렇게 싹 빌리고 따뜻해 봐봐. 그냥 하면 돼. 가도 잘해라. 합법. 싹. Udah, di kamar.